네, 7장 이론 마지막 배선기구 및 공구입니다. 배선기구, 전선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구, 그리고 공구는 우리가 벤치도 있고요. 스트리퍼 이런 거, 전선을 까는 것도 있고, 구멍을 뚫는 펀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실장 이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선기구입니다. 배선기구란 뭐냐? 개폐기류. 개폐기구 뭐요? 열고 닫는다는 거죠.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및 접속기구. 접속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콘센트나 코드 이런 것들이 접속기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개폐기의 종류가 나이프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말로 개폐기고요. 영어로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나이프 스위치, 나이프가 뭐요? 그러니까 나이프가 이 나이프죠. 칼입니다. 칼.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영화에서 이렇게 전기 올리고 내릴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닿는 면이 칼날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이프 스위치라 하고요. 손으로 그냥 핸들 조작하는 그런 스위치. 그래서 종류가 있는데 단투와 쌍투, 그 다음에 단극, 2극, 3극이 있습니다. 여기서 투는 뭐냐면, 투는 계속 영어 써서 죄송한데 THROW, 투가 뭘까요? 투, 던지라는 겁니다. 투, 던지라 해서 트루라고 하는데, 단투는 뭐냐면 한쪽으로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던질 수 있고요. 쌍투는 어떻게? 이쪽 양쪽으로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투는 뭐냐면 싱글 트루 해서 ST가 들어갑니다. ST. 쌍투는 더블이죠. 더블 T, DT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극은 뭐예요? 폴이죠. 폴. 단극은 싱글 폴. 이극은 더블 폴. 더블 폴. 3극 뭐예요? 트리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극 단투라면은 SP, S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쌍투에서 단극, 2극, 3극이 있는데 간간히 종종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단극 단투는 단투니까 SP, ST죠. 단극 단투는 SP, ST. 2극 더블 P, 싱글 투. 3극은 트리플 폴, 싱글 트루 해서 TPST. 의미만 알면은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단극 쌍투는 싱글 폴, 쌍투니까 더블 T. 2극은 더블 폴, 더블 T. 3극은 트리플 폴, 더블 T.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이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커버 나이프 스위치가 있어요. 커버 나이프 스위치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봤는데 하늘색으로 된 그런 스위치입니다. 근데 앞에서 했던 나이프 스위치가 커버가 없다면 커버 나이프 스위치는 그 나이프 스위치의 커버가 닫힌 겁니다. 하늘색으로 돼서 똑같이 이렇게 안에 그 끊어지는 퓨즈 들어가 있는 그런 스위치가 커버 나이프 스위치고요. 나이프 스위치 앞면에 충전부를 커버로 덮은 것. 그 다음 텀블러 스위치가 있습니다. 텀블러 누르는 스위치예요. 노브를 상하로 움직여서 전멸하거나 좌우로 움직여서 전멸하는 것. 그리고 노출형, 매입형, 단극, 3로, 4로 등이 있습니다. 텀블러 스위치. 텀블러 스위치에 대해서는 가끔씩 용량도 나오는데 텀블러 스위치가 보통 전등을 온, 오프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요. 텀블러 스위치의 전격이 0.5A, 1, 3, 4, 6, 70, 12, 15, 16, 20 이런 용량의 전격 전류가 있다. 텀블러 스위치의 전격 전류가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빈도가 높진 않은데 가끔씩 나온다. 그런 것들은 이론을 딱 외우면 좋겠지만은 여건이 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 나왔다는 것 정도만으로도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로터리입니다. 로터리. 우리가 로터리, 도로에서 로터리 도는 것 있죠. 로터리. 그래서 로터리 돌리는 거 스위치입니다. 돌리는 스위치에서 회전 스위치라고도 하며 노출형으로 노브를 돌려가며 개로나 폐로 또는 강약으로 전멸하는 것이고, 부동 스위치입니다. 부동 스위치는 수위 조절입니다. 그래서 물탱크 나오면 부동 스위치고, 물의 양에 따라 동작하는 스위치가 있고요. 한국말로 부동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퀀스에서 수위 나오면은 플로트 스위치, 플로트레트 스위치가 수위와 관련된 스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전 차단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누전 차단기는 우리가 지락사고, 큰 지락사고, 일반적인 그 지락사고가 있는데 수용가에서 발생하는 지락사고를 보통 누전이라고 하죠. 누전이라고 하고, 그 누전을 차단하는 것이 누전 차단기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ELB라고 하죠. ELB, Electric Leakage Breaker라고 하고요. 누전 차단기는 KC가 적용되면서 좀 더 규정이 더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접지 방법 중에서 TN 접지, TT 접지, IT 접지가 있고, TN 접지, TT 접지, IT 접지, 그 각각의 접지 종별에 따라서 누전 차단기를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응용에서보다는 보통 설비 과목에서 많이 출제되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설비 과목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나올 만한 부분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1번 금속적 위험을 가지는 사용자다 50V를 초과하는 이런 것도 50V를 초과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우리가 KC에서 SELV, LV, PELV, FELV 안전보호기능특별조합, 이 기준이 뭐예요? 전부 50V 이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50V 이하, 50V 이하는 전압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누전 차단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넘으면 50V 넘으면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50V 초과하는 것 하고요. 아래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도는 그 설비 과목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설치하느냐. 2번 주택의 인입구 등 누전 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가 되고요. 3번 저고압, 특고압 전로와 변압기에 의해서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 전로는 또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됩니다. 그다음 누전 차단기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누전 차단기는 누전을 감지해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누전 전류가 사실상 큰 경우도 있지만 작은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누전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일단 고감도형, 누전 전류가 적을 때 감지해서 동작하는 것. 그 다음에 중감도형이 있고요. 저감도형도 있습니다. 저감도형도 있는데, 보통 저감도형은 감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배선 차단기 있죠. 그런 것들로 누전을 차단하고요. 고감도형이나 중감도형이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작 원리에 의해서 고속형은 뭐냐면 바로 동작하는 거죠. 누전이 낮다, 앞뒤 볼 것 없이 바로 차단하는 겁니다. 시연형은 뭐냐면 그 감도 전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하면은 누전 났다고 바로 차단하면 안 되겠죠. 그것들을 약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시간에 따라서 분류인데요. 고속형은 그냥 앞뒤 볼 것 없이 바로 차단하는 거. 시연형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어떤 곳에 조금 더 중요한 시설은 바로 차단하면 안 되니까 시간 조절할 수 있고요. 한시형은 뭐냐?
차단기에도 반한시형이 나왔죠. 지락전류가 크면은 빨리 동작하고요. 지락전류가 적으면 천천히 동작하고. 그래서 지락전류에 반대로 동작한다. 크니까 빨리 동작하고 시간이 짧다. 작으니까 시간이 길다. 그래서 반한시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감도형은 반한시형 없이 고속형과 시연형이 있다. 고감도형은 고속형, 시연형, 반한시형 모두 있고 중감도형은 고속형과 시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 감도 전류는 우리가 미리암페어요. 30mA. 고감도형 우리가 전기 설비에서 이런 것 좀 노전 차단 설치할 때는 30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나오죠. 거기에서 나오는 30mA가 이 고감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mA 위에 50mA 이상부터는 중감도형. 그리고 간혹 시간도 나옵니다. 고감도형의 고속형은 전격 감도 전류에서 0.1초 이내 동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체 감전 보호형 0.03초 들어보셨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체 감전 보호형 누전 차단기 동작 전류 30mA 이하의 동작 시간 0.03초 이내 거기에 나온 거. 그것이 고감도형 고속형 기준을 얘기합니다. 인체 감전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중감도형 고속형 볼게요. 중감도형 고속형은 0.1초 이내 똑같죠? 고감도형이나 중감도형이나 똑같습니다. 감도 전류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인체 감전 보호형은 고속형에 수록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요. 시연형이 있습니다. 고감도형 시연형은 0.1초 이내니까 0.1초 초과하고 2초 이내. 그 다음에 중감도형 시연형 볼까요? 똑같죠? 전격감도에서 0.1초 초과하고 2초 이내. 똑같습니다. 그리고 반한시형은 0.2초를 초과하고 1초 이내.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만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로 누전 차단기가 워낙에 잘 사용되고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전반 한번 가보세요.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출제 빈도도 높다는 거예요. 고감도형과 중감도형, 저감도형이 있고요. 고감도형은 고속 시연 반환, 그 다음에 중감도형 고속 시연이 있고, 고감도형은 30mA까지고 중감도형은 50mA 이상이고요. 시간 0.1초 이내, 인체 감전 보호형 0.03초 해서 쭉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전기공사용 공구입니다. 전기공사용 공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벤치 이런 거 아시죠? 철사 끊고. 근데 전기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거.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이 벤치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전기공사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좀 정석으로 전기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 한번 볼게요. 먼저 클리퍼입니다. 클리퍼 뭘까요? 전선을 절단하는 가위가 클리퍼입니다. 프레셔 툴. 프레셔 뭐요? 누르는 거죠. 툴은 장비입니다. 우리가 슬리브나 이런 단자 같은 것들을 전선에 꽂고 눌러서 결합하는 겁니다. 전선과 단자 등을 눌러서 결합하는 것이 프레셔 툴이 됩니다. 터미널을 압착하는 데 사용하는 거. 밴더. 우리 금속관 공사 있죠.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을 구부리려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야 돼요. 그 구부리는 기구가 밴더입니다. 근데 합성 수지관 중에서 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피관을 구부리려면 스프링 밴더라고 있어요. 스프링 밴더를 피관 안에 넣어서 구부립니다. 밴더 금속관을 구부리는 공구로 사용되나 무거워서 현장에서는 히키가 보통 사용된다. 히키도 구부리는 거고요. 만약에 합성 수지관을 구부린다 하면은 스프링 밴더, 그냥 밴더는 금속관을 구부리는 것. 오스터, 금속관 공사하면서 얘기했었죠. 금속관 끝에 나사내는 것이 오스터입니다. 노가웃 펀치, 펀치는 펀치 뭐요? 구멍 뚫는 거 있죠.
우리가 종이에 구멍 뚫는 것도 펀치라고 하죠. 노가웃 펀치는 배전반 분전받는 게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비넷, 금속, 철판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홀소 혹은 노가웃 펀치 같은 기능입니다. 홀소, 노가웃 펀치. 근데 뭐 어떤데 시험에서 호울, 이걸 홀소로 호울, 소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홀소, 홀소 똑같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전격에 15mm, 19mm, 25mm짜리가 있다. 요 전격 구멍 굵기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파이프 커터, 이름에서 알 수 있겠죠. 파이프, 금속 파이프를 커터,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과 절단을 사용하는 거, 우리가 쇠톱 있죠. 쇠톱으로도 자를 수가 있고 파이프 커터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리머도 제가 금속관 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생겼던 거 있죠. 이렇게 해서 금속관 넣어서 다듬는 거, 단면을 다듬는 거. 금속관 쇠톱이나 커터로 끊은 후 관 안에 날카로운 것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것이 리머고요. PC 테이프도 이따가 나올 겁니다. 테이프입니다. 전선간에 PC 테이프는 이런 거요. 전선간 넣는데, 예를 들어 전선간 이렇게 길어. 그러면 넣을 때 전선이 이렇게 여러 가닥입니다. 여러 가닥이면 이 PC 테이프 이거 끝을 묶죠. 묶고 나서 여기 집어 넣으면은 한 가닥 넣는 것보다 여러 가닥 묶어서 한꺼번에 넣는 것이 더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선간 입선할 때 전선을 묶는 것이 이 PC 테이프입니다. PC 테이프. 토치램프는 잘 아시겠죠? 우리 뭐 고기 구워 먹을 때도 토치램프 쓰는데, 토치램프가 관을 구부릴 때 경질 비닐 전선관 있죠. 잘 구부러지지 않는 것, 그런 곳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합성주직원의 가공에 열을 가할 때 사용되는 것이 토치램프다. 여기 나오는 것들 잘 출제되거든요. 한번 정도 정리를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기구도 있습니다. 들어본 것도 많으실 거예요. 와이어가 선이죠. 선, 게이지.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이 와이어 게이지입니다. 근데 마이크로미터도 있죠. 전선의 굵기도 측정할 수 있고, 철판이나 구리판의 두께를 측정하는 것이 마이크로미터. 예.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하실 겁니다. 회로 시험기 우리가 테스터라고 합니다. 테스터 해서 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하는 것. 접지 저항계 어스 테스터, 이름에서 알 수 있겠죠.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것. 전련 저항계를 우리가 매거라고 합니다. 전련 저항을 측정하는 것. 뭐 누전이 되는 것을 전련 저항을 측정해서 알 수가 있고, 훅온 미터, 뭐 이걸 뭐 후쿠메터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현장에서 후쿠메터 뭐 훅온 메터, 영어로 HOOK, 훅온 해서 후쿠메터 혹은 훅온 메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전적인 전선 전류 측정, 그러니까 활선 있죠.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선을 이렇게 우리가 찝으면은, 이렇게 전선 사이에 찝으면은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훅온 메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 재료. 접속한다는 거죠. 접속한다고 하면 전선과 전선을 접속하는데 생각나는 게 뭐가 있다? 테이프가 있습니다. 테이프는 크게 우리가 시험에 나올 정도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리너 테이프. 리너 테이프도 다른 거 다 따라서 연피 케이블 접속할 때 리너 테이프. 그 다음에 자기 용착 테이프는 비닐 외장 케이블이나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리너 테이프는 연피 케이블이고요. 자기 용착 테이프는 비닐 외장 케이블이나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이나 클로로프렌 외장 바깥 부분을 비닐이나 클로로프렌으로 이루어진 테이프, 전선 등을 접속하는 것이 자기 용착 테이프입니다. 보통 리너 테이프 나오면 연피 나오면 리너, 이렇게 바로 외워주시고요.
슬리브 및 커넥터 접속입니다. 기구 단자 접속이 있는데 여기 교재 그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에 전선 넣습니다. 전선 이렇게 해서 피부를 까서 이 안에 집어넣죠. 이 안에 넣고 한 반쯤 걸친 다음에 앞에서 프레셔 툴 같은 거 있죠. 그거 빵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전선과 이 단자가 확실히 접속됩니다. 그리고 이 동그란 부분 어떻게 피스 가지고 이렇게 피스 가지고 쭉 박으면은 접속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보통 압착 단자고요. 그래서 기구 단자의 접속에는 동관 단자, 구리관으로 된 단자, 압착 단자, 기구 단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구 단자에는 접속에서는 동관으로 압착 단자로 혹은 기구 단자로 하는 것이 있고, 전력용 종이 케이블 접속 재료는 연관, 납관이죠. 납관. 슬리브 오일 페이퍼, 콤파운드, 기름형이나 고형, 콤파운드 등이 있고, 테이프 등이 또 있습니다. 전력용 종이 케이블의 접속 재료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피레 및 접지 설비입니다. 피레 및 접지 설비인데, 피레 및 접지 설비는 오가모 설비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설비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 이외의 내용을 좀 더 담고 있고요. 그리고 피레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피레기 생각나실 거고, 피레침 생각나실 겁니다. 피레기는 보통 전력공학에서 좀 더 깊이 다루고 있고요. 피레침, 피레 설비는 오과목인 설비에서 좀 더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시험에 나올 것 위주로 정리만 해드리고, 좀 더 깊이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전력공학이나 설비 과목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만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피레기입니다. 피레기는 영어로 LA죠. LA. 미국의 LA 라이팅 어레스터라고 합니다. 피레기. 내습하는 이상전압의 파고값을 저감시켜 기기를 보호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내습하는 이상전압이란 뭐예요? 내습하는 이상전압이라는 것은 낙내 나온 개폐, 이런 이상전압이죠. 낙내가 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도 있고, 차단기를 개폐할 때 발생하는 이상전압이 있는데, 우리가 피레기와 비슷한 게 뭐가 있어? SA가 있죠. 얘는 서지 흡수기라고 합니다. 서지 흡수기는 낙내가 아니고 개폐, 즉 진공 차단기를 개폐할 때 그 이상전압이 크게 발생하는데, 그 진공 차단기에 발생한 이상전압을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서지 흡수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것을 서지 압소바라고 해서 SA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피레기 LA는 일반적으로 낙내나 개폐나 모두 포함해서 내습한 이상전압의 파고값을 저감시켜 기기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보신 적 있죠? 길 가다가 전주에도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레기입니다. 피레기고요. 피레기 외관 및 구조인데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외부 단자가 되고요. 여기에 접지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구에 부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로 측 단자, 그 다음에 여기 지지 금구 고정시키는 거고요. 여기에 접지를 연결을 해서 피레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LA, 라이팅 어레스터, 그 다음에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전압을 방출하는데, 교재 보시면 피레기의 시설이 있습니다. 보세요. 피레기의 제1보호 대상은 변압기입니다. 피레기는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이렇게 돼요. 전원 측에서 이상전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상전압이 이렇게 변압기로 가기 전에 어떻게? 피레기에서 이상전압을 해서 어떻게? 대지로 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와 이 피레기는 병렬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맞아, 보세요. 병렬이니까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럼 피레기가 이상 전압을 방전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100V가 걸려요. 그 다음에 접지 부분에 10V가 걸립니다. 그럼 피레기 부분에 110V가 걸리죠. 그러니까 변압기 외에도 어떻게 병렬이니까 110V가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변압기는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이 혹은 변압기가 견뎌야 할 전압은 피레기 단자에 걸린 전압 혹은 피레기 접지에 걸린 전압, 이 전압을 합한 것보다 더 커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피레기의 제1보호 대상은 변압기가 되고요. 변압기 절연 강도가, 이 변압기 절연 강도가 피레기에 여기 걸린 전압, 제한 전압, 그리고 접지에서의 전압 강화보다 변압기의 절연 강도가 더 커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100V, 여기가 110V가 걸린다면은 방전하고 있을 때 여기는 120V는 돼야, 이 변압기의 절연 강도가 120V는 돼야 안전하게 피레기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 있죠. 구비 조건으로서 지금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에 자주 나오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뭐 특성 요소가 있습니다. 특성 요소가 있고 피레기의 이런 부분이 직렬 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레기의 구성 요소 두 가지라 하면은 직렬 갭과 특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렬갭은 뭐냐? 직렬갭은 뇌전류를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합니다. 뇌전류 차단, 속류를 차단. 뇌전류를 방전. 낙내 전류를 받으면 그것을 방전하고요. 속류, 방전이 끝나고 나서 이상전압이 지나가고 나서 정상적으로 흐르는 그 전류를, 계속해서 흐르는 전류를 속류라고 합니다. 그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 특성 요소는 직렬갭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전류 방전 시 피레기 자신의 전위 상승 억제해서 절연 파괴를 방지하는 직렬갭과 특성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 피레기의 구비 조건입니다. 예,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고 필기 전력공학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 상용 주파는 60Hz, 60Hz에서 방전 시작 전압이 높아야 됩니다. 왜? 60Hz는 낙내가 아니죠. 낙내에 의한 전압이라면 60Hz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60Hz 전압은 고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은 높아야 됩니다. 낮은 전압에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그 전압을 방전시켜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 것. 충격입니다. 낙내 전압이란 거예요. 낙내 전압을 방전 빨리 해야지. 낙내 전압 높은데도 방전 안 하고 버티면 안 되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 것이고, 제한 전압이 낮을 것. 제한 전압이란 건 앞에서 방전하고 있을 때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이 제한 전압인데 이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얘가 낮아야 변압기 절연 강도도 더 낮을 수가 있죠.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것. 속류. 방전 끝나면 이제 차단해야 됩니다. 속류 흐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속류 차단 능력이 커야 한다. 그 다음은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 있습니다. 피레기를 배전선로나 혹은 변전소에 시설을 하는데 우리 차단기도 이렇게 돼요. 공칭전압과 전격전압은 다르죠. 공칭전압이 22.9kV일 때 차단기의 전격전압은 25.8kV입니다. 공칭전압이 22kV일 때 차단기의 전격전압은 24kV예요. 그래서 그 전격전압은 기기마다 다른 것이 있는데 피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칭전압이 22.9kV인데 그것이 변전소에 시설된 피레기다라면은 21kV, 배전선로에 설치된 피레기라면은 그 값이 피레기 전격 전압이 18kV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칭연합이 22kg다. 그러면 변전소에 설치되는 피레기의 전격전압은 24kV고 66에 72, 154에 40, 144, 345에 288 이런 것들은 실기에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필기에서 한 20이나 22.9 이 정도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주시고 그다음 공칭방전 전류도 있습니다. 공칭방전 전류 이 표는 실기에서 더 자주 나오는데요. 간혹 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피레기의 공칭방전 전류는 우리가 1000A 변전소, 5000A 변전소, 2000A 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배전선로는 공칭방전 전류가 2500A고요. 66km 및 그 이하 계통에서 3000 이하면은 5000. 그리고 154 이상이나 66에서 3000 초과하면은 용량 3000 초과는 10,000. 3000 이하는 5000. 배전선로는 2500이 됩니다. 디스커넥터. 커넥터가 뭐예요? 커넥터가 연결한다. 디스커넥터는 뭘까요? 끊는다는 거죠. 우리가 위험 상황이 되었을 때 피레기의 접지 부분을 뒷부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피레기 자체 고장으로 산화이온 소자가 열화될 경우 폭발하여 피레기를 선로로부터 사고 파급을 방지하는 장치. 그래서 사고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끊어버리는 장치가 디스커넥터입니다. 네. 그 다음 피레 시스템 볼게요. 피레 시스템. 피레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하나의 기기입니다. 피레 시스템은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기기가 아니고 모여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뢰 시스템을 보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시설되어 있을 때 낙뢰가 칩니다. 낙뢰가 이렇게 친다고 했을 때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이 낙뢰를 받는 부분이 있죠.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뢰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옥상에 모아놓는 게 아니죠. 어떻게 쭉 가서 땅으로 배출해야 되는 거죠. 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땅에 이렇게 없애야 됩니다. 맞죠? 땅 속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레 시스템이란 뭐냐면 이런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수레부 수레 낙뢰를 받는 부분. 그 다음에 받은 낙뢰를 어떻게? 땅으로 보내는 거죠. 어떻게? 인하. 얘는 도선. 인하 도선.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인하 도선 통해서 그 전류를 땅으로 배출하는 거. 뭐다? 접지극. 그래서 수레부, 인하 도선, 접지극 시스템을 합쳐서 피레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앞에서 했던 피레기하고 피레 시스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다른 거죠. 구분 꼭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먼저 수레부를 한번 봅니다. 직접 뭐요? 낙뢰를 받는 부분입니다. 낙뢰를 받는데 그 방법이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우후죽순 종류가 뭐 KG, 망씨 뭐 이렇게 많았는데요. KC가 적용되면서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모양에 따라서 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돌침이 있습니다. 돌침이 낙뢰가 받는 거. 그래서 인하도선을 통해서 접지극으로 배출하는 방법이 돌침 방식이고요. 그 침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수평도체. 뭐다? 낙뢰를 돌침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수평 도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도 받고 여기 와도 받고 여기 와도 받고 모두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이 수평 도체고요. 좀 더 완벽하게 접지를 차단하고 싶다. 그러면 메쉬 도체, 메쉬가 그물망 같은 거 있죠. 여기 와도 받고 여기 와도 여기 와도 여기 와도 여기 와도 여기 와도 모두 어떤 지점에 와도 낙뢰가 오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메쉬 도체입니다. 그래서 수레부의 종류는 돌침, 수평도체, 메쉬도체를 한 가지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들을 조합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레부를 배치하는 방법.
배치하는 방법으로는 보호각법, 각도와 관련된 거야.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회전구의 그 반지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반경 안에 배치하는 그런 방법, 매시법 중 한 가지 혹은 조합된 방법이 됩니다. 그다음 수레부 시스템용 금속판 또는 금속 배관의 최소 두께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표가 좀 많기 때문에 모두 암기하기는 힘들 거고요. 수레부 시스템 뭔지 아시겠죠? 수레부 시스템은 금속판이나 금속 배관을 사용할 때 필렛 시스템 레벨이 있습니다. 1부터 4레벨까지가 있는데, 재료로 우리가 수레부 시스템 필렛침이라고 했을 때 금속판이나 금속 배관을 사용할 때 재료가 어떤 걸 사용할까요? 보통 우리가 강철이나 동이나 알루미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강철 같은 경우는 부식이 잘 되죠. 어떻게? 부식이 잘 됩니다. 매번 밖에 서 있는데 비 맞고 습도도 높고 하다 보면 부식이 되죠. 그래서 강철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아연 도금강, 스테인리스 스댕 해서 우리가 부식 잘 안 되죠. 그리고 아연 도금을 하면은 부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레부 시스템용 금속판 또는 금속 배관의 뭐 두께를 일단 떠나서 재료로서 강철로 스테인리스 아연 도금, 일단 부식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동이나 알루미늄, 그 위에 뭐 티타늄 이런 거 딱 봐도 비싸 보이죠. 티타늄, 아연 등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관통, 고온점 또는 발열 방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금속판에서 두께, 강철은 0.5, 동도 0.5, 알루미늄도 0.65 정도의 두께를 사용한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도선입니다. 인하도선. 네. 근데 인하도선이 말 그대로 도선, 전선으로도 사용되지만은 구조물 있죠. 그 건물이라면 건물의 뼈대, 철골 있죠. 그 부분도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여기서도 좀 표를 보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레도체, 필렛침과 인하도선의 재료, 형성과 최소 단면적입니다. 수레도체, 필렛침과 인하도선의 재료, 형성과 최소 단면적도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리, 알루미늄, 구리인데 주석 도금한 구리,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합금,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식이 되지 않는 곳. 그래서 뭐 부식성인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이 사용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하도선이라고 하면은, 혹은 뭐 수레도체라고 하면은 구리와 알루미늄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이게 그래도 조금 반가운 게 형상이 있습니다. 테이프형 단선, 원형 단선, 연선이 있는데 모두 단면적이 50 스퀘어입니다. 알루미늄은 원형 단선, 연선은 50이고요. 테이프형 단선이 있습니다. 테이프형으로 된 단선은 70이에요. 70. 스테인리스 강은 연선일 때 70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50이에요. 50. 알루미늄 합금도 50. 용융, 아연, 도금, 강도 다 50인데 70인 거, 요거 두 개만 따로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는 되게 많지만은요, 50 아니면 70인데 대부분이 50이고, 알루미늄, 테이프형 단선, 스테인리스 강의 이런 경우만 70이다. 어차피 뭐 저도 이런 거 잘 못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구리 뭐 다 50이고 알루미늄 요것만 70인 거 두 개만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런 부분은 전혀 공부하기에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인하도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인하도선 간
이나 도선 간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1, 2등급은 최대 간격이 10m고요. 3등급 15, 4등급은 20m입니다. 이나 도선 간의 간격 1, 2등급 10, 3등급 15, 4등급 20m 해서 또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접지극 시스템입니다. 접지극. 접지극은 땅 속에 있죠. 땅 속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느냐. 지금 보시면 접지극 종류가 A형이 있고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수평, 수직. 그 다음에 B형은 환상과 기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수직 접지극 예가 이렇게 되는데 접지극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했다는 겁니다. 수직으로 설치했다. 수평으로 설치하면 이렇게 되겠죠. 수평 접지극이 A형이고요. 환상 접지극은 이렇게 접지극 이렇게 연결해서 환상 루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환상 접지극. 그리고 기초 접지극도 B형 접지극이라고 한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만 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접지극의 재료인데요. 접지극의 재료 형성과 최소 수치가 있는데 보세요. 일단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접지극으로는 구리가 사용될 수가 있고 철이죠, 철. 강도 사용될 수 있고 스테인리스 강까지 사용됩니다. 뭐 중앙에 빠진 것 같죠? 알루미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은 접지극에 사용되지 않는다. 예,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리일 경우는 앞에서 한 것과 같이 50. 나머지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구리 강, 스테인리스 강이 설치되고 접지도체 구리의 경우 접지도체 50 스퀘어가 사용된다.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접지극의 시설입니다. 접지극 시설은 이 부분 보시면 먼저 지표면에서 0.75m 이상 깊이로 매설을 해야 되고요. 대지장이 높거나 전자통신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환상도체 접지극이나 기초 접지극으로 합니다. 대지장이 높거나 전자통신 시스템을 많이 사용해서 접지장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경우는 환상이나 접지극, 즉 B형 접지극을 사용하고요. 접지극 재료는 대지와 환경오염 및 부식의 문제가 당연히 없어야 하겠죠. 부식, 환경오염 문제가 없어야 한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접지저감제가 있습니다. 접지저감제. 제가 군 생활을 동해 쪽에 했어요. 동해에 있는 산 위에서 했는데, 그때 탄압고 있죠. 탄압고 공사를 하면은 탄압고에 위험하니까 피뢰침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탄압고 위에 이렇게 피뢰침을 설치하고, 이 피뢰침을 이렇게 해서 접지 인하도선 이렇게 떨어진 곳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죠. 여기서 땅을 이만큼 팝니다. 이만큼 파서 이 접지봉을 이렇게 묻어요. 묻는데, 제가 바닷가에서 군생활 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접지봉을 그냥 땅에 묻고 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뭘 했냐면, 바닷가 꼭대기에 있는데 쫙 바닷가 가서 물을 있죠. 이런 엄청 드럼통에 물을 엄청 받아옵니다. 바닷물을 바다에서 받아와서 여기에 물을 부어요. 붓고 나서 여러 가지 몇 개 더 붓는 게 있습니다. 넣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접지봉을 묻어요. 묻고 나서 접지장을 또 측정을 합니다. 그런 걸 했는데 바닷물을 왜 부을까요? 바닷물을 붓는 것이 이 접지 저항 값은 작을수록 좋죠. 그리고 그 작은 영향이 오래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이 접지 저감제예요. 바닷물을. 근데 보통 군대가 아니고 다른 데 있다면은 더 좋은 재료를 하겠죠. 근데 군대에서는 소금물 같은 거 넣고 숯 같은 거 넣고 해서 접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 저감제는 뭐냐면 접지 저항 자체가 적어야 좋죠. 값이. 대지 저항률에 따라 좌우됩니다.
토양의 종류, 뭐 깊이 이런 것 따라 좌우되는데 접지공사 지점의 토양의 화학 처리를 시행해서 대지 저항률을 낮추면 접지 저항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때 화학 처리제를 접지 저감제라고 한다. 접지 저감제 구비 조건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인체, 환경, 공해 등의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전기적으로 전해진 물질이거나 도체화되어야 한다. 전류가 잘 통해야 됩니다. 반영구적인 지속 효과가 있어야 하고 시공 작업성이 좋아야 하고 접지극의 부식, 침식성이 없어야 한다. 예, 이런 구비 조건이 있고요. 그럼 접지 저감제의 종류가 있는데 접지 저감제 종류로서 일단 접지 저항 저감제용 체류제, 체류가 머무른다는 거죠. 오래 머무르게 한다는 겁니다. 접지저항 저감제로서 필요한 부분은 물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또 이것을 쉽사리 빠지게 하지 않는 성분을 말하며 이러한 재료를 체류제라고 합니다. 체류제로는 뭐다? 적토, 벤트나이트가 체류제로 사용됩니다. 적토나 벤트나이트, 체류제. 그 다음에 접지 저항 저감제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백필입니다. 백필이 흑연 분말과 코쿠스 분말의 혼합물을 흑연과 코쿠스 분말 혼합한 그 가루를 백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7장 이론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문제풀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